네, 오늘 뉴스에서도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흉기를 휘둘러서 이웃 노인을 살해한 10대도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조현병 공포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치료만 잘 받으면 거의 대부분 폭력적 행동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김병용 기자가 사건의 전말과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할머니 빈소를 지키는 유족들은 비통한 심정뿐입니다. 저희 이모님이랑 저희 어머니가 이제 두 분에서 이제 할머니 두 분에서 이제 사신 거예요. 서로 의지하시면서.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 달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사를 가자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 부분이 제일 후회가 되는 부분인데. 이사를 생각할 정도로 어르신 자매를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낙서하고 포스트잇 이렇게 붙여가지고 왔어요. 내용은 하나같이 다 욕이니까. 욕설과 알 수 없는 낙서를 남긴 건 아래층에 거주하는 18살 A군. 층간소음 문제로 그동안 항의를 해왔다는데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많이 시끄럽대요. 근데 이제 애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두 분에서 뛰어다닐 것도 아니고.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A군의 항의는 무려 3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시끄럽게 발로 엉망거리는데 이거 오늘서 나오고 유리창 깨고 낙서하고. 한 차례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2017년도 8월 30일 112 신고가 있었는데 서로 합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현장 종결한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참고 넘기자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손주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말겠지.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제 아침 아파트 승강기 앞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고 곧이어 아래층에 사는 A군이 경찰에 검거됩니다. 그날 아침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할머니를 찾아왔다는데요. 이모님이 대문을 열시고 가스를 끄시고 이제 가라고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할머니 말대로 순순히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던 A군. 1시간 뒤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밖에 너무 웅성웅성하길래 나가서 보니까 이제 이모님 쓰러져 계셨던 것 같아요. 싸우는 소리, 그렇게 소리 비슷하게 나고 저기를 보니까 이제 이 집 벌어져 있더라고요. 필요 안 받고 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승강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A군이 복지관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A군의 행동 어딘가 이상합니다. 계단을 통해 가지고 미술관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손에 피 묻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씻고 집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군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그때였습니다. 망상과 환청 등 전형적인 조현병 증세를 보인다는 게 프로파일러들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 생각이 연결이 되어 있다. 내가 직접 연결한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연결을 시도해서 내가 방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아프고. 이번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도 환청이 들렸다고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를 살해를 하면 증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했답니다. 여전히 몸도 아프고요. 바뀐 게 없어요. 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진학 이후 A군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헛소리를 하고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혼잣말을 하는 등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어가지고 자퇴를 시켰답니다. 특히 학교를 다닐 땐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받지 않았고 폭력 등 이상행동에 상담 의뢰가 아닌 자퇴를 권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나가게 되면 자기의 증상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답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경비원과의 어떤 시비 중에 폭행이 있었고 결국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 관할 보건소나 경찰도 A군의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의사도 권유를 하고 해서 병원 입원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입원을 하지 못했다. 홀로 A군을 돌봤던 아버지, 사건 당일에도 약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약을 본인이 복용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다음에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용량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가장 먼저 생각됩니다. 고 임세원 교수의 최근 진주 참사까지
조현병에 대한 공포는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으면은 한 94%까지도 폭력적 행동은 예방 가능하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해선 강제적인 사법 입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별도의 준사법기관이 정신과의 강제 입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신구속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고요. 정신건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붙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환자 개인과 가족이 감당해온 의무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본물 터지듯 나오는 원인 분석과 다양한 대책 속에 정작 조현병 환자들은 물론 또 주변의 무고한 피해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